인천, 2군 9구 시대 진짜 무엇이 달라질까? 제물포구, 영종구, 서해구, 검단구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뉴스는 많고 맥락은 부족합니다. 복잡한 이슈를 배경부터 전망까지 쉽게 풀어보는 이슈 해설소 해우소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식 출범한 인천의 새로운 행정체제입니다. 인천은 기존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가 합쳐져 제물포구가 됐고 영종과 용유 지역은 영종구로 독립했습니다. 기존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구청 이름과 행정구역 경계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구청이 달라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가 달라지고 복지와 교통, 도시개발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으로 시민 생활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까요? 제물포구는 원도심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영종구가 생기면 교통과 의료 문제가 해결될까요? 검단구 출범으로 교통과 학교 부족 문제가 빠르게 개선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천 2군 9구 체제의 의미와 기대 효과,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천의 행정체제는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뀌었습니다.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통합됐습니다. 중구에 속했던 영종과 영륜 지역은 영종구가 됐습니다. 기존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이치를 줄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자치구가 생겼다고 교통과 복지, 교육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성과는 앞으로의 예산과 인프라 투자,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천은 행정구역을 다시 나누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중구는 구조적으로 매우 특이했습니다. 인천항과 계양장이 있는 내륙 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이 하나의 구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고 주민들의 생활권과 산업구조도 크게 달랐습니다. 중구 내륙 지역은 계양장과 전통시장, 항만, 노후 주거지가 중심입니다. 반면 영종 지역은 공항과 항공물류, 복합 리조트, 신도시, 관광산업이 중심입니다. 같은 중구에 속해 있었지만 필요한 정책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영종 주민 입장에서는 구청과 주요 행정기관이 내륙에 있다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다리를 건너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기존 서구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와 가정, 성남, 가저 같은 기존 생활권뿐 아니라 검단 신도시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교통과 학교, 복지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서구청이 넓은 지역과 다양한 행정 수요를 모두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인천시는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을 다시 구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물포구입니다. 제물포구는 기존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가 합쳐진 원도심 중심 자치구입니다. 계양장과 신포동, 인천항, 동인천역, 송림동, 화수동, 만석동 등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오래된 주거지와 전통산업, 항만, 원도심 상권이 함께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중구와 동구가 각각 별도의 행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교통, 관광정책이 서로 나뉘어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으로 인천대항과 계양장, 동인천역 일대, 동구 주거지역을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어 계양장 관광과 내항 재개발, 동인천역 주변 정비,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물포구가 생겼다고 원도심이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도심 문제는 행정구역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노후주택, 상권 약화, 산업 이전, 청년층 유출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제물포구가 성공하려면 재개발과 관광사업뿐 아니라 의료와 돌봄, 일자리, 주거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영종구입니다.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영종신도시, 용유도와 무의도를 포함하는 공항 경제권 중심 자치구입니다. 영종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천의 다른 자치구와 산업구조가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항과 항공물류, 관광, 복합 리조트, 호텔, 카지노, 국제업무 기능이 집중돼 있습니다. 독립자치구가 되면 공항 종사자와 주민을 위한 교통과 주거정책, 공항 경제권, 기업 유치, 관광개발, 내부 대중교통,
의료와 교육시설 확충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종 지역은 인구가 증가했지만 종합병원과 생활문화시설, 대중교통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구청이 가까워지면 행정 서비스는 분명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고 병원과 철도, 학교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영종구 출범의 진짜 효과는 종합병원과 철도, 버스, 학교, 문화시설이 얼마나 실제로 확충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서해구입니다. 서해구는 청라와 가정, 성남, 가좌 등 기존 서구의 남부와 서부 생활권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와 기존 원도심, 산업단지가 함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해구는 청라의 업무와 상업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성남과 가좌 등 기존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있는 만큼 개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라에는 대규모 개발과 업무시설, 교통사업이 집중되는 반면 기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해구가 성공하려면 청라 중심의 성장 정책과 기존 원도심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검단구입니다. 검단구는 검단 신도시와 원당, 불로, 마전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출범했습니다. 검단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도시 지역입니다. 아파트 입주는 계속되고 있지만 교통과 학교, 병원, 문화시설 공급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검단구가 독립하면 검단 지역의 행정 수요를 전담하고 교통과 교육, 생활 SOC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됩니다. 하지만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검단구가 생겼다고 교통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와 도로, 광역버스는 구청만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인천시와 중앙정부, 철도기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검단구 출범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출발점이지 교통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자치구가 하나 늘었으니 공무원과 세금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우려는 타당합니다. 새로운 구청과 의회, 복지와 세무, 건축, 교통 관련 조직을 운영하려면 인건비와 청사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행정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행정비용 증가만으로 개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대규모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먼 구청까지 이동하거나 민원 처리가 늦어졌다면 행정기관을 가까이 두는 것은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아닙니다. 추가 비용보다 행정 서비스 개선과 지역 발전 효과가 더 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구 이름이 바뀌면 주민이 주소를 전부 직접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등록과 세금, 건축물 대장 같은 공공행정정보는 행정 시스템을 통해 변경됩니다. 주민이 공공기관 정보를 하나씩 전부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과 보험사, 쇼핑몰 배송지, 회사 인사정보, 사업자 정보, 명함과 홍보물 등 민간 영역에서는 주소 확인이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주소가 자동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주장입니다. 재물포고 출범으로 원도심이 곧바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 역시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원도심 정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반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을 살리려면 실제 사업이 필요합니다. 봉인천역과 내양 재개발이 진행되는지, 상권 매출이 살아나는지, 청년과 기업이 들어오는지, 노후주택이 개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 변경만으로 도시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주장입니다. 영종구가 생기면 공항도시가 자동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입니다. 영종구는 공항과 관광, 항공물류 정책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이 지역경제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주민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이 영종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공항 종사자의 주거와 교통 문제도 개선돼야 합니다. 공항과 지역경제가 따로 움직인다면 영종구 독립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 생활에도 여러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원과 복지 서비스를 가까운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교통, 교육, 문화시설의 우선순위도 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 민원 접수처가 바뀌면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체제가 안정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재정입니다. 자치구마다 세수 기반이 다릅니다. 공항과 신도시, 상업시설이 있는 지역과 고령인구와 노후주택이 많은 원도심은 재정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가 조정교부금과 예산 배분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자치구 간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구청만 신설되고 병원과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복지관이 부족하다면 시민은 개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서비스뿐 아니라 생활 서비스가 함께 개선돼야 합니다. 셋째는 교통입니다. 영종과 검단은 교통 문제가 핵심입니다. 제물포구와 서해구도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중요합니다. 행정구역 개편 이후 실제 철도와 도로, 버스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는 지역별 산업 전략입니다. 제물포구는 항만과 관광, 원도심 재생이 핵심입니다. 영종구는 공항과 항공물류, 관광산업이 중심입니다. 서해구는 청라의 업무 기능과 기존 원도심 균형 발전이 중요합니다. 검단구는 신도시 기반 시설과 자족 기능 확보가 핵심입니다. 지역마다 역할을 분명히 해야 인천 전체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 서비스와 지역 개발이 함께 개선되는 경우입니다. 신설자치구가 빠르게 안정되고 지역별 핵심 사업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시민은 행정 서비스와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영종구는 공항 경제권 도시로 성장하고 검단구는 교통과 교육 인프라가 확충되며 제물포구는 원도심 재생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 조직만 늘고 시민 체감은 낮은 경우입니다. 구청과 조직은 늘었지만 교통과 의료, 복지, 교육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민들은 이름만 바뀌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구 간 격차가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신도시와 공항이 있는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원도심은 세수와 인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 구가 개발사업 유치 경쟁만 벌인다면 인천 전체의 균형 발전보다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신설자치구의 청사와 민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제물포구의 원도심 재생 사업이 실제 착공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영종구의 교통과 의료, 교육시설이 얼마나 확충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검단구의 철도와 도로, 학교 공급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서해구가 청라와 기존 원도심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천시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천의 2099 행정체제 출범은 단순히 지도의 경계를 다시 그은 일이 아닙니다. 예산과 행정 서비스, 도시개발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변화입니다. 영종과 검단처럼 인구와 행정 수요가 급증한 지역은 독립자치구를 통해 맞춤형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물포구는 분리돼 있던 원도심 정책을 하나로 연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해구는 청라와 기존 원도심의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이 곧 지역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성과는 구청 간판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병원과 학교가 늘어나고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 경제와 상권이 살아날 때 비로소 성공한 개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2099 시대는 지역별 맞춤 행정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지만 성공 여부는 앞으로의 예산과 교통, 복지, 도시개발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이슈를 쉽게 풀어보는 이슈의 설소 해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